안녕하세요. 6월 4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저점 잡기가 지난주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2000선을 깨고 내려오는 1967선 저희가 정했던 마지막 여기까지 내려온 거였는데 저점이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2009, 200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했던 또 그리고 2차로 했던 이게 장중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0, 30까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버리지 매매를 좀 시작했고 그건 이따 공개 추천주에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저점 잡기가 발생을 했고 그 저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모양들 이게 하루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피의 진 바닥이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시장에 공감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국 지수가 5천까지 올라갔을 때 7천이 갈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근데 이게 6% 정도 급락이 되면 신용거래 제한이라든지 그동안 매물 추세가 되면서 급락이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미국장이나 유럽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또 유럽장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장은 쉽게 안 빠집니다. 쉽게 빠지는 장이 아닌데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의 상승폭이 보세요. 2014년 10월부터 현재 6월까지 8개월, 9개월 동안 150%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의 되돌림 조정들이라든지 물량 출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급락들이 단계에 발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매물서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그 지금 단기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유럽은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 그리스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스는 노이즈다. 그리스는 큰 문제가 가입을 해 있든 유로존에 탈퇴를 하든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건 13년과 2014년에 갚았던 지금의 채무가 2015년 이 지금의 이걸 100이라고 보면 채무협상으로 상환했던 채무가 2015년에는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매몰 비용들 갚는 부채 협상들을 다 갚고 나서 지금 탈퇴할 것이냐?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하도 노이즈가 시장에 핑계가 작용이 되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시장의 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이 문제예요. 6월 FOMC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습니다. 원론적으로 지금에 있는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들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충격을 줄이겠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로 되어 있는 FOMC가 중요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도 큰 언급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이 딜레이 된 겁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지수가 큰 폭의 낙폭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한 번 지나간 거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동안은 지수에 큰 낙폭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를 본다고 하면 지수가 그럼 하방 경직 바닥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이번 주하고 6월 말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락을 항상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의 하락은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하락은 요 과정들이 동반이 되면서 기간으로 지수 때와 함께 동반된 것들이 기간이 분명 진바닥에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 하락 1파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과정들이 6월, 7월 정도에 FOMC와 함께 지루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축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타이거 원유 선물 ETF를 마이너스 1.5% 손절했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원유 선물에 대한 이 ETF 상품 자체, 이 미래에서 런칭한 상품인데요. 트래킹 에러가 너무 심합니다. 올라갈 때는 적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만 반영되는 게 커서 과감하게 저희가 6,025원 정도에 매수했던 것들을 5,940원에 1.5% 정도 손절을 전부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 전에 6월 초에 3.5% 정도 인버스로 수익을 낸 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지금에 있는 저점 매매를, 저점 잡기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ETF의 매수가를
500원, 510원에 매수를 해서 60% 비중으로 단기 반등 매매에서 2% 정도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오늘 아침까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매 비중과 매매 계좌들의 지금 수익을 간단하게 공개하자고 하면요. 랩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12%, 9개월 정도 운영됐던 일반 회원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를 통해서, 지수의 상황을 통해서 ETF만 가지고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카페라든지 지금에 있는 모바일 통해 가지고 계좌 수익률들을 실제로 매매된 계좌 수익률들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하방 경직이다. 그리고 6월 말 7월 초까지는 이 바닥을 그 코스피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짜 바닥이 어딘지 하는 과정 자체가 기관 조정과 함께 지속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6월 4주차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